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하면서 하루 증가폭이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하루 증가폭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가 104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확산 속도가 빨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겼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오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도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승질나죠. 호떡 치고는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동사무소 해야 돼. 음압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 역시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고민도 복잡합니다. 열왕야랑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구와 청도, 경산 지역 군입대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320명이 입영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훈련소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으로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이달 초만 해도 하루에 800명 넘게 치솟았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얼음판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중증 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165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7,4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3일 851명까지 치솟았다가 사흘 연속 감소해 오늘은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3일 만에 확진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검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증가세도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확산세가 꺾이는 변곡점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방역에 조금만 빈틈이 생기더라도 확진자가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에 의존하는 위중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3월 초 10명대였던 위중 환자는 오늘 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 환자, 확진 환자들이 좀 많아지면서 위중한 환자의 숫자가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워낙 연령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새벽 대구에선 75세 남성과 69세 여성이 잇따라 숨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은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가 초강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관내 요양원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전면 폐쇄하고 이동까지 제한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갑니다. 현장 나가 있는 배우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500곳이 넘던데요. 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코호트 격리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경북도에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갑니다. 시설 입소자는 물론 종사자까지 2만 7천 명 넘는 사람들이 2주 동안이나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는 건데요. 외부인의 출입과 입소자들의 외출 금지는 물론 직원들은 퇴근도 없이 2주 동안 시설 안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봉화 푸른요양원 51명 등 복지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라는 강한 조치가 나온 겁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는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오늘부터 격리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은 573곳입니다.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 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대구에 조사를 안 받은 신천지 교인이 있다면서요. 이 대구시는 오늘을 넘기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251명이 아직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신천지 교인 확진자 중에는
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경찰은 오늘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만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자가격리 처분을 유지한다고 경고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남 분당 재생병원에 이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 병원 직원이 감염됐는데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역시나 병원 자체 조사 땐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음압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이 국가지정병원도 결국 일부 폐쇄됐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오늘 오전. 확진자는 이 병원의 안내 직원인 36살 여성인데요. 지난 6일까지 근무했던 지하 통증센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신천지 신도명단에 오른 이 직원에 대해 2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고 예배도 참여 안 했다고 답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 방문 여부, 마지막 예배 참여 여부 이런 거 확인했는데 특이사항 없는 걸로 답변이 왔거든요. 지난 5일에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험군 신도로 분류돼 출근 자제 권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출근한 데 이어 주말에는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후엔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2월부터 신천지 신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직원은 신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95장에서 검사해주고 다닌다 그랬는데 신고 같은 걸 안 했거든요, 그 직원이. 병원도 피해자죠. 이 직원의 밀접 접촉자는 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격리됐고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자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병원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포함해 1,300개가 넘는 병상을 갖췄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외래 환자가 오가는 대규모 병원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미 한바탕 공포를 겪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수적으로만 보면 여전히 중국이 그 외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3배 가까이 많지만 추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확진자 수만 보면 중국 외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유행 전염병을 뜻하는 팬데믹 목전에 와 있다는 세계 우려가 큰데요. 자, 실제 코로나19는 매일 발병국이 빠르게 늘어나며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까지 104개국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유력 여성 의원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겁니다.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긴 이란을 비롯해 중동 전체 확진자는 7천 명에 달합니다. 낮 평균 기온이 24도를 웃도는 따뜻한 인도에서도 4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중국에서 최초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석 달여 만에 104개국으로 번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 대다수가 감염되는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We don't mind whether WHO, says this is pandemic or not. We would like to continue with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aggressive containment. 팬데믹 전염병은 20세기 이후 1918년 스페인 독감 등 4번뿐입니다. 두 대륙 이상에서 각각 대륙의 한 국가 이상에서 발생해야 이걸 팬데믹이라고 보는 건데 남극 빼고는 지금 5대륙 다 환자 발생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죠. 현재 각국의 최고 위험 단계에 맞춘 방역을 주문한 세계보건기구도 조만간 팬데믹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확산세가 가장 뜨거운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틀 연속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봉쇄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이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교도소 입구에 경찰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죄수들의 폭동이 일어난 건물에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도소 가족 면회까지 중단했습니다. Sono sospese anche manifestazioni, eventi, spettacoli di qualsiasi natura, ivi inclusi quelli cinematografici, teatrali, svolti in ogni luogo, pubblico e privato.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이 우한을 봉쇄했던 것처럼 밀라노와 베네치아 등 북부 지역을 어제부터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밀라노 도심의 두오모 대성당은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명품 거리도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습니다. Bisogna stare positivi, sereni e vivere nel migliore dei modi. Ovviamente dobbiamo tenere precauzioni, dobbiamo comunque rivedere un po' i nostri stili di vita, però si va avanti. 외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마스크를 낀 무장경찰들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che perché abbiamo visto i dati recenti di persone positive che hanno infranto la quarantena, sono andati a sciare in una casa di proprietà.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은 체제가 다른 이탈리아에서 중국과 같은 봉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혜입니다. 유럽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오히려 유럽발 입국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실제로 유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환자만 5명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수원에 사는 24살 남성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건 지난 6일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체코 등 여러 국가를 방문했는데 귀국 하루 만인 그제부터 고열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4살 남성은 이곳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은 물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친구 역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오늘까지 5번째. 앞서 서울 은평구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여행하고 돌아온 33살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4일 동대문구에서도 23살 남성이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뒤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했던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발 전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병행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코로나19는 미국의 중심부도 뚫고 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 확진자는 백악관에서 불과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대형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이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하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언론이 문제라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의 첫 감염자는 백악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목사는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일 4차례나 예배에 나갔고 이날 교회를 다녀간 사람은 5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C Health is conducting contact tracing of that patient and individuals of known contact.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기로 유명한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싱턴이 긴장하는 가운데 테드 크루즈 등 의원 2명도 실제 격리 조치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원회에 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추가 감염자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그랜드 프린세스호는 해상 격리 닷새 만에 입항이 결정됐습니다. It is our duty to help these people. The passengers who are sitting in fear and uncertainty. 미국인 승객 2천여 명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군기지에서 2주간 격리되고 승무원 1,000여 명은 크루즈에서 격리 생활을, 한국인 4명 등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We finally got coffee after 2.5 days.
This is our prime source of entertainment, the television.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2주 전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를 들은 트럼프는 오히려 호통을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 오브제 첫날이었죠.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 마스크 구하셨습니까? 저희 취재진이 살펴보니까 줄은 짧아졌어도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건 여전했습니다. 먼저 조현선 기자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오늘도 약국 앞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사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꺼내줍니다. 10시 정도도 시작했거든요. 30분에 40분 정도. 이마저도 마스크 입고 시간에 맞춰 방문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 현재 시각 오전 11시 30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종로 5가 인근 이 약국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스크가 매진됐거나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아서 오브제 시행에도 지난주만큼이나 마스크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마스크 구매 가능 시간을 공지한 약국은 손에 꼽을 정도,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질나죠. 그러니까 호탕이지. 동사무소 해가 주민은 다 저기 다 임명이 됐잖아. 거기서. 점심시간만 이용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답답합니다. 없어요. 힘들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입구 시간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이 시간대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약국에는 정확한 마스크 입고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 약국은 모르고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마스크 대신 일단 번호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몇 시에 올지는 몰라요. 그럼 물량은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봐야겠죠. 지금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죠.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더 쉽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마스크 업무새, 하루 종일 마스크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약사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실망해서 항의하고 약사들은 지친 모습을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약사가 요일별 마스크 구매 날짜가 아닌데도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을 돌려보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목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약사에게 향합니다. 안 돼요. 예, 커트 안 돼요. 안 돼요. 이분 돼요. 끝났어요. 이제 안 돼요. 죄송합니다. 47년째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태희호 씨는 부인과 사이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살아야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못하겠다고 지금. 약을 지으러 온 손님들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죽으시니까 그 상황에서는 조제하기 어렵죠. 마스크 없음. 우리도 마스크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싶다고 써붙여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하루 종일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미 써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마스크 없다고 얘기하고. 물량 부족 상태로 시작된 마스크 오브제에 시민들도 약사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신천지 교인이 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순찰차 호위를 받으며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의료진 한 명이 뭔가에 놀란 듯 뒷걸음질치며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어젯밤 8시 20분 확진자 67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여성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여성은 경증 환자라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됐는데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내 음압병실로 바로 이어지는 후문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A씨는 별안간 입원을 거부하며 의료진을 밀치고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의 거듭된 설득에 구급차에 올랐고 남편까지 나선 끝에 자정이 넘어 대구 의료원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네, 혼자 말하고 하긴 했습니다. 노래 부르고. 제가 불러가지고 말로 이제 차에 다시 추우니까 다시 갑시다. 본인 스스로 탔어요.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았는데 최근 다시 증상이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에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약도 안 먹고. 그런데 최근에 자가격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런 증세가 좀 나타났다. 대구시는 업무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확진자를 위해 별도 입원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긴 70대 할머니가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 일부가 폐쇄되고 발칵 뒤집히는 일도 있었죠. 진료를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했는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병원 안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이번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자 병원 전체를 소독하는 겁니다. 어제부터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 병동 일부를 폐쇄한 서울백병원 앞에는 이렇게 차량 출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확진자는 78살 여성으로 지난달 29일 주거지인 대구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집으로 이동했고 지난 3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했습니다. 4인 병실에서 엿새 동안 입원하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서 대구 방문 여부 등을 5번이나 물었지만 번번이 부인했습니다. 여성이 병실에서 대구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고 확진 판정이 나자 대구에서 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중에 그 조사가 되면 법률적인 자문도 같이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도 진료 과정에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쓴 환자 2명 등 입원 환자 51명, 의료진 등 병원 직원 7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복 가능성 때문에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잠복기를 지나있지 않은 시점이라면 발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관찰이 필요하죠. 병원은 환자 51명 전원을 1인 병실에 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재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한 서울시가 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갔습니다. 문패에는 법인 등기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인근의 건물 5층. 신천지 예수교 측이 법인 사무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장소입니다. 방역 요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건물로 들어갔지만 등기상 법인 이름인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 문패에는 바이블 마음수선소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사무실에는 커다란 칠판과 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학원처럼 보입니다. 이 법인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정관 하나뿐입니다. 사단법인이라면 민법상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갖춰야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허탕을 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등기상 주소지인 강남구 빌딩을 찾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후 신천지가 밝힌 용산구도 찾아갔지만 신축 중인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위반한 거죠. 법의 실체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13일 청문전까지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인 취소 절차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방문한 곳은 신천지 예수교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법인이 취소되더라도 신천지는 해체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0시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들을 전원 14일간 격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에 도착한 승객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들어봤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 탑승객들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89석짜리 여객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한 승객은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2명 등 8명입니다. 승객인 한국계 미국인 남성은 입국 심사 때 일본 내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출하고 자택에서 14일간 대기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거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할 별도의 차량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친구가 몰고 온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보고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럼 혹시 차 렌트해서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웃었죠 사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항공편도 대폭 줄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일본행 항공편은 10편이 넘었는데요. 오늘은 4편으로 줄어들면서 이곳 인천공항 전광판에는 오늘 오후 출발 예정인 단 한 편의 운행 정보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루 5,000명 안팎이었던 일본행 출국자는 51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면서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여객기는 7대, 입국자는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어느새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6곳에 달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길목에 있는 거점 허브 공항이 하나씩 막혀가고 있어 정부가 고민입니다. 항공사는 프랑스 파리 공항만은 사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륙별 거점 공항으로 가는 하늘길 사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각국으로 가는 직항로가 끊기는 상황에서 우회로인 거점 공항까지 막힌다면 말 그대로 고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0대 허브 공항 가운데 절반인 5개 공항은 우리 국적기로는 갈 수 없습니다. 동남아 거점인 홍콩과 싱가포르, 방콕 공항과 중동 아프리카 거점인 두바이 공항, 유럽의 관문 이스탄불 공항이 이미 막혔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인천을 경유하는 외국 항공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등 유럽 거점 공항은 아직 열려 있지만 다음 주부터 운항 횟수가 줄어듭니다. 정부 관계자는 거점 공항이 있는 나라들에게 입국 제한 완화와 항공 노선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끊을 경우 상대국 항공기의 한국행 노선 중단 등 맞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파리 드골 공항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미국도 보스턴, 뉴욕, 댈러스 대한항공 운항이 중단됐고 다른 노선도 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영웅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 찬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한의 실태를 폭로해온 25살 시민 기자는 또 사라져 연락이 끊겼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우한의 한 장례식장에 잠입합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장례식장마다 추가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5살 시민 기자 리조환은 이렇게 취재한 우한의 실태를 SNS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我现在上长上去，我现在在武汉，我现在开得很快，现在他们在追我，他们一定是。 리저환은 숙소 밖까지 쫓아온 사복경찰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那维亚，我也不愿意闭目塞听，每个人都是楚门。 세트장에 차려진 가짜 세상을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 빗댄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在习近平总书记亲自指挥下，华夏大地这场前所未有的人民战争正在迎来柳暗花明的春天。 우한시와 해외 영유입 환자를 제외하곤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우한에 방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군 입대도 정지됐었는데 오늘 입소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걱정과 위로가 뜨겁게 오간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 측정기로 일일이 또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있다 싶으면 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한 청년들은 대구와 청도, 경산 지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입영 절차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대상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입영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입영한 인원은 321명. 안전을 위해 병무청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임시 훈련소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약간 무섭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저 솔직히 미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네, 열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입영 대상자 외에 병무청 출입이 금지되면서 가족들은 밖에서 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음이 안 좋죠. 코로나 때문에 더 걱정이고 씩씩하게 잘 하겠죠. 믿습니다. 이들은 입영비 임시훈련소에서 2주간 예방적 격리 기간을 거칩니다. 별다른 증세가 없으면 당초 입영 부대로 이동해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앞서 입영이 연기된 후 입영 요청이 잇따랐던 418명도 순차적으로 입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청년들의 입대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부는 대형 학원이 문을 열면 현장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형 학원은 상당수가 문을 닫았지만 작은 학원과 독서실 같은 곳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 학생들은 없고 학원 관계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문을 여는 학원들은 방역 상태 등을 현장 점검하겠다고 예고하자 대형 학원들은 속속 휴원을 연장했습니다.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공권력으로부터 공격도 견뎌야 되는 거고 또 방역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중소형 학원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서울 소초구에 있는 이 학원은 다음 주까지 내신 진도 보강용 고등부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은 3회라서 다음 주에 끝납니다. 역시 문을 연 영어학원은 재원생 부모 눈치를 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수강할 수 있는 걸 원한다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 연 상태인데. 학원 대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찾는 학생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용권이 갑자기 증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청 들어와요.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등의 학생이 분산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그렇다고 마스크 끼고 공부하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학원총연합회는 휴원으로 영업 손실과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길거리 이렇게 버려진 마스크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굉장히 불쾌하죠. 이게 바이러스가 저한테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의 또 그 기운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써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보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구하기 어려운 보건용 마스크. 며칠씩 쓰고 난 뒤에는 찝찝한 마음에 집이 아닌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다 쓰고 난 마스크 어디에 버려야 하는 건지, 길에 버려진 마스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시청자문이 따져보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필터에는 온종일 마신 미세먼지나 세균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사용하거나 확진자를 마주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마스크들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당일 소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가격리자들이 사용한 마스크 역시 소독을 거쳐 의료용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겨 폐기됩니다. 일반인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어떨까요? 생활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한 마스크 표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독감 등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닐에 잘 싸서 버리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혹시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안쪽으로 접어서 비닐에 넣어서 버리면 제일 좋죠. 오염된 표면이 안쪽을 향하도록 접어서 끈으로 묶은 뒤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밀폐된 봉투에 한 번 더 싸서 버리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워진 마스크를 만진 뒤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음식값 대신 마스크를 받는 식당 소개해드렸었는데 서울에도 그런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마스크는 기부한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대학가에 있는 음식점. 매장 테이블마다 음식값을 안 받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4개를 주면 15,000원 하는 음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산대 협상장에는 마스크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음식값 대신 마스크를 낸 겁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이들에게 주려고 주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구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님들도 다음 방문 때는 동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지불하는 방식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거라도 가져왔으면 지금에 기부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지난 보름간 모은 마스크 100여 장은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희로 씨. 사흘 전 자신의 SNS에 약국에서 산 마스크 3장을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무료로 드리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는데 혹시나 그 거동이 불편한 누군가는 이 마스크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잠시 뒤 시골 부모님이 마스크를 못 구했다는 쪽지가 도착했고 이 씨는 쪽지를 보낸 여성을 만나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이 씨 지인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마스크 수십 장을 이 씨에게 맡겼습니다. 시민들의 나눔과 배려가 마스크가 절실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마스크, 꼭 필요한 병원에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비말 감염에 취약한 치과에 부족해져서 정부의 긴급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치과병원. 전문의 3명을 포함해 직원이 10명에 이르는 꽤 큰 개인 병원이지만 최근 마스크가 떨어져 걱정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거래처에서 공급이 끊겼고 결국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구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치과가 사는데 오죽하면은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어제 한 몇 통이 도착했어요. 치과병원은 특성상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의사 같으면은 하루에 적게는 10개, 많게는 한 20개 정도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조사해보니 소속 14개 병원이 당장 마스크가 없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스케일링조차 불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개인 병원들은 더 애가 탑니다. 협회 소속 14개 병원은 마스크가 최소 14만 장은 더 있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 조달청에서 공급받은 마스크 6만 장을 배포했고 내일까지 11만 장을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지만 현장 의료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 쓴다고 가정해도 숫자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1000마스크에다가 필터를 구입해가지고 KF95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양면 테이프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의료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2주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당국이 긴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 20대 남녀 2명이 그제와 어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뒤 확진된 신천지 광주교회 전도사와 지난달 17일 접촉해 자가격리 됐었습니다. 2주간 발열 등 증상이 없었고 의료기관 종사자도 아니어서 바이러스 검사 없이 지난 3일 격리 해제됐는데 양성이 나온 겁니다. 자가격리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발견했다는 말씀을.
경기 안산시에서도 20대 신천지 신도가 대구교회를 다녀온 지 20일 만인 지난 7일 확진됐습니다. 이 신도는 이달 1일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이 지난 뒤에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직접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증상에 대한 인지가 그거를 이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좀 묻혀가거나 발병한 상황을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또 높지 않나. 또 격리 중 지침을 어기고 누군가와 접촉했거나 격리에서 해제된 뒤 다른 신도와 만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에 이어 자가격리 신천지 신도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솔선수범의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썼습니다. 야당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엿새 전 국무회의 때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대신 회의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참석자들 사이 거리를 멀찌감치 띄었습니다. 청와대가 앞장서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자고 나선 겁니다. 내부 지침도 바꿔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권장되는 경우 외에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를 썼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쓰고 현장 점검을 했고 실내 회의 때는 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스크 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마스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이 국민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통합당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민주당 단독 비례정당은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는 오는 12일 온라인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민생당도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한 번 더 듣기로 했습니다.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78만여 명이 참여하는데 24시간 동안 모바일로 진행됩니다.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만의 단독 비례정당 창당도 건의했지만 당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자 창당 논의는 미래한국당이 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방식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군소정당이 앞번호를 받고 민주당은 뒷번호 7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표수를 뺏겠다는 계산입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라고 반발합니다. 내로 남불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니 권력욕에 눈먼 민주당에 국민 우롱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당은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당원 상당수가 민주당 적극 지지층인 만큼 투표가 시작되면 비례정당 참여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통장에 100만 원이 그냥 들어온다면 반가울 것 같긴 한데요.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죠? 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건데 먼저 들어보시죠.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좀 궁금해서요. 진짜 이 4대강 예산보다 적게 듭니까? 2018년 발표된 4대강 총 예산이 31조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려면 사실 그보다 한 20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네, 뭐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실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재용 소카 대표라면서요. 그 타다로 유명한. 맞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 뜻밖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할 것 같은데 이 황 대표가 이 찬성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죠. 네. 그렇다 보니 권영진 대구시장도 통합당 소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전 세대, 전 인구에게 정말 재난에 대한 위로금, 보상금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저 대구시장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도입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청와대는 일단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미 추경에는 사회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1인당 약 4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어디까지 줄지 얼마나 줄지가 문제지 통합당도 지원 자체에는 반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 마음고생이 심한 정치인이에요. 미래통합당 공천이 떨어지고 오늘 이제 갈 길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결론이 뭡니까? 직설적인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오늘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건 공천이 아니라 막 가는 막천입니다. 나는 공간위에 희망 걸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잡을 사람은 황교안 대표밖에 없다. 속이 얼마나 넓고 좁은지 이번에 한번 봅시다. 네, 황 대표에게 SOS를 친 건데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관위가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홍 전 대표는 일주일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무소속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방금 이제 무소속 출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궁금해지는 게 이 다음 수순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경남 양산 을에서 홍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양산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 전 대표의 답은 이겁니다. 비꼬는 거로 봅니다. 김두관 후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치권에서는 홍 전 대표가 양산 을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결국 김두관 의원만 좋은 일이니 제3의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제3의 지역구요? 가장 떠오르는 데가 대구 수성을입니다. 대구 수성을의 현역 의원은 주호영 의원인데 얼마 전에 공관위에서 김부겸 의원이 있는 옆 지역구죠. 수성갑으로 옮겨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따라서 지금 수성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홍 전 대표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의 한마디는 유권자도 피곤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피곤하긴 한데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흰 가운과 보호 안경을 쓴 요원들이 법원 입구에서부터 발열 검사를 합니다. 고열이 감지되면 임시 천막에서 대기한 뒤 재검사에서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사실상 휴정하고 방문자들을 통제 중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주요 재판은 예외적으로 열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오늘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과 속기사까지 마스크를 낀 상태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이크마다 침방울이 남지 않도록 일회용 덮개를 씌웠고 방청객은 옆 사람과 자리를 한 칸 띄어앉도록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정기지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모레 열립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5월에 만료되는 만큼 재판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친서까지 보냈던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주일 전 도발을 했을 때 강한 우려 표현을 했다가 김여정에게 전응하다는 비판을 들었죠. 이번엔 반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일주일 전 북한 도발 때 썼던 강한 우려, 중단 촉구 같은 강경한 표현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지난 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전응한 사고방식, 겁먹은 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남조선 국민을 위로한다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북한이 언제든지 그 수준이나 속도를 자기들이 이제 늦췄다 풀었다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기들 나름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쥐고 있다라는. 어르고 달래는 온유의 냉온탕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의료진을 위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친협중앙회는 성금 21억 원을 전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한은 각각 성금 10억 5천만 원과 10억 원을 냈습니다. 한국아메이가 성금 5억 원을, 영풍 석포재련소는 경북 봉화군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연수원 2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의 비 소식까지 있어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와 우산 모두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는데요. 밤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80mm 이상, 영동과 제주에는 최고 60mm, 남부 지역에는 10에서 30mm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고 해안과 내륙에도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주변 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보시는 것처럼 탁한 공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따뜻하겠는데요. 모레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이렇게 큰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경산의 전통상여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떠나보내는 우리 민족만의 문화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숨진 분들은 가족과 최소한의 작별도 하지 못합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신은 염도 못하고 비닐백에 담겨 바로 화장됩니다. 빈소라도 차리고 싶지만 가족도 격리된 경우가 많아 장례식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에서 의료 봉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 환자로부터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죠.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부인 역시 격리 중이라 남편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안 대표는 요즘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통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 어른노리는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정치인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